전쟁의 역사는 늘 더 큰 폭발을 향해 발전해 왔습니다. 더 강한 화약, 더 빠른 미사일, 더 거대한 폭탄.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 방향으로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군대는 폭발보다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고 연기도 없고 흔적도 남기지 않는 무기.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2025년 초 중동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소형 드론 공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드론 한 대 가격은 몇십만 원 수준. 하지만 이를 막는 대공 미사일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결국 방어하는 쪽이 먼저 지친다. 공격자는 몇십만 원짜리 드론을 수백 대 띄우면 그만이었습니다. 방어자는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그 수만큼 쏴야 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소모전, 경제전, 더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기는 새로운 형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각국은 새로운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레이저 방공 개발을 가속화했고 이스라엘은 고출력 레이저 시험을 확대했습니다. 영국과 독일도 관련 프로젝트를 공개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 시험 단계였습니다. 실험실 안에서는 성공했지만 실전 환경은 달랐습니다. 바람, 열기, 전력 공급, 먼지와 습기, 레이저 무기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술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개발에 나섰지만 쉽게 실전 배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세계 방산업계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개발 중인가 보네. 그 정도 반응이었죠. 이 반응의 배경에는 오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기술, 유럽 기술, 일본 기술, 가져다 조립하는 나라. 세계는 그렇게 한국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한국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만의 기술을 쌓아왔는지를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보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역사였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단한 공장 하나 없었고 소총 한자로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설계도도 없이 외국 무기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스스로 배웠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해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선언했고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무기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구하지 못하면 직접 실험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또 했습니다. 몇 번을 엎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에는 원래 그런 게 있었습니다. 폭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집념, 그 집념이 쌓여 K1 전차가 나왔고 K9 자주포가 나왔고 천마 방공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터졌습니다.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던 시절 한국은 감히 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격차를 1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지금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정밀한 전자 제어 기술이 바로 레이저 무기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를 만드는 건 단순히 강한 빛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고출력 전력 제어, 초정밀 추적 시스템, 광학 안정화, 냉각 기술, 이 모든 것을 0.001초 단위로 조율하는 전자 제어 시스템. 이것이 동시에 완성돼야 비로소 레이저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분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도체, 정밀 전자, 배터리와 전력 제어. 한국은 레이저 무기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진 기술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천광이었습니다. 천광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용 구조였습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은 적 드론이 몰려올수록 방어적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달랐습니다. 전기만 공급된다면 연속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한 발 쏘는 비용이 사실상 전기세 수준입니다. 수백 대가 몰려와도 수천 대가 몰려와도 전력이 공급되는 한 계속 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미래 전쟁은 탄약보다 전력 생산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 전쟁의 개념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전광의 또 다른 특징은 현실성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레이저를 개발하면서 실험실 성능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기존 방공체계와 연동 가능한 구조, 차량 위에 올려 어디든 이동 가능한 플랫폼, 연장에서 바로 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한국이 만든 건 연구용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배치 가능한 무기였습니다. 이 차이 하나가 세계 방산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테스트 영상 속 천관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총성도 없고 빠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적 드론은 몇 초 뒤 그대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 소리도 없는 공격, 흔적도 남기지 않는 공격. 레이저는 드론의 핵심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비행기능 자체를 무력화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게 무기가 맞나? 하지만 드론은 흔들리다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미래 전장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할지도 모릅니다. 폭발 대신 비트, 굉음 대신 침묵. 그것이 다음 전쟁의 언어입니다. 미국 방산업계도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드론 방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개발 속도와 현실적인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나라, 그 조합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캐나다, 중동 국가들, 세계 각국이 K방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차와 미사일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까지. 한국이 만든 무기가 세계 각지의 하늘을 지키게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레이저 무기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강한 비, 안개, 먼지, 기상 조건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기존 무기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함께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제 레이저 무기는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가능성의 최전선에서 이미 실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기술의 역사는 항상 불가능이라는 말을 뒤집는 역사였습니다. 반도체 못 만든다고 했을 때 만들었습니다. 전차 못 만든다고 했을 때 만들었습니다. 잠수함 못 만든다고 했을 때 만들었습니다. 초음속 훈련기 못 만든다고 했을 때 FA-5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무기 과연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한국은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이 나라는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집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설계도 한 장 제대로 없이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왜 실패했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포기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워 만든 것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이 됐습니다. 그냥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지금 천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50년 전 보릿고개를 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끝까지 해내는 집념의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내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 그 집념이 레이저 무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념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은 누가 더 강한 폭탄을 만드느냐의 경쟁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효율적으로 하늘을 통제하느냐의 경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중심에는 AI, 드론, 레이저, 이 세 기술이 함께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세계 군대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따라가는 나라에서 앞서가는 나라로,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광, 대한민국이 공개한 차세대 레이저 방어 시스템,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도 많고 검증해야 할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래 전장의 새로운 흐름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빛이 전장을 바꾸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배웠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끝내 해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꿨다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이었다고. 그리고 그 방식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빛,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그 빛이 대한민국의 손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한국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